겁니다. 여러분들 약을 드시면 굉장히 약 때문에 그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칼슘이나 비타민 D나 다 자연스러운 그러한 물질들입니다. 뭐 다른 그러한 물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량을 복용하지 않는 한 별 큰 해는 없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곤란하지만 뭐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파킨슨 약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강의를 마친 다음에 궁금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의적절하게 여러분들 이러한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반창고처럼 피부에 붙여 운동장애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주로 파킨슨 진단 치료 연합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는 그러한 언론 매체죠. 보시면 서울대에서 이렇게 연구한 걸로 되어 있고 이제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잡지에 발표된 그러한 논문을 들어서 이제 환자들이 수년 내에 조절이 가능한 그러한 파킨슨 치료제가 나올 거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약간 좀 보도록 하시죠. 보시면 파스처럼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국내 연구진이 처음 개발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선종한 루안 바우로 2세, 전설적인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모두 파킨슨병을 앓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뇌에서 신경세포가 줄어들면서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국내에도 10만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 파킨슨병 치료에 국내 연구진이 획기적인 길을 열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웨어러블 전자 시스템은 피부에 붙이는 패치에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패치를 붙이면 센서를 통해 운동장애를 진단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패치에서 약물을 주입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로 인해서 증세가 완화되는지 악화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거의 피드백을 받아서 또다시 진단하는. 이 센서는 10억분의 1m에 해당하는 나노미터 두께로 제작돼 피부에 부착된 뒤 느리거나 굽혀져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계적인 권위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실린 이 패치형 전자 시스템은 앞으로 수년 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자, 이 뉴스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나왔을 때만 실제로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것은 아마 뉴스를 듣고 이해하신 것은 이 방법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수년 내에 이 장치를 부착하면은 여러분들의 증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증세를 조절하는 그러한 약물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 뉴스를 들으면 그러한 것으로 이해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시면 네이처라는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잡지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환자의 어떠한 파스 같은 것을 붙여서 파스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피부가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환자가 얼마나 이상이 있는지를 감지를 해서 그래서 어떠한 약물이 있으면 그 약물을 필요에 따라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겠다라 하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한 그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약물은 여기에 없어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아지게 할지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증상을 측정을 해서 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만을 얘기한 겁니다. 어떠한 약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문제는 피부에 어떠한 파스를 붙여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그러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관절을 펴고 굽히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손을 흔들고 안 흔들고에 따라서 파킨슨 환자의 증상의 정도가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흥미롭기는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센터에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오셨고 의뢰에서도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신 분들은 다 저에게 물어왔어요. 그게 답입니다. 이게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러한 그 기사가 났었습니다. 휴원스 천연물 파킨슨병 치료제 3상일 완료 신약 임박.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약이 나온 것처럼 작년 6월 5일 날 여러 신문에 일제히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필요법이 전무한 파킨슨병이라 되어 있어요. 전무한 건 아니죠. 이따가 제가 이제 파킨슨병의 치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치료법이 전무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 우리나라에서 언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최초, 그다음에 또 환자들도 좋아하시는 그런 단어가 천연물, 국민들 전반적으로 천연물을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파킨슨병 치료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 증상 개선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필요 증상 개선이라고. 파킨슨병의 증상 전반이 아니고 필요 증상 전 개선을 위한 그러한 봉독, 그 벌침이 있죠. 그 독을 이용한 막 그러한 그 약물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벌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파킨슨 그 학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봉침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내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그 국가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러한 그 병원들이 그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병원이 동아대학, 분당 서울대학, 그다음에 한양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연구를 하는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이 그 연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분들에게 연락을 해 봤더니 그 연구 결과는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해외 특허 출원을 지금 했고 그 다음에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사의 주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벌 제약사 그 다음에 2008년 기준 국내 파킨슨 치료제 시장이 600억 원인데 여기에서는 그 100억 원 정도의 그러한 그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결국에는 주가에 관련된 막 그러한 기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그 언론에 민감해 그 저 있으신데 정말 이러한 그 기사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현혹하고 실망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걸 고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듣고 싶은 얘기, 정말 파킨슨병 없애는 막 그런 치료제가 나왔느냐, 그 얘기를 해드릴 것은 아닙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신약에서 지금 기대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병을 없애는 겁니다. 없애면 좋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적어도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그러한 약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도 똑같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병의 진행은 막지는 못할지 몰라도 증상이 있으면 증상이라도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조금 더 기대가 낮은 바람이겠습니다. 부작용이 없으면 좋겠죠. 그리고 복용하기도 편리하면 좋을 겁니다. 또 경제적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신약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약물이 나왔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은 이러한 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약물에 비해서 새로운 약이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점에서 더 나은 점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과거에 나와 있는 약에 비해서 이러한 점에서 나은 점이 없다 그러면 신약이 나왔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약들이 작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많은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약들이 앞으로 계속 개발되는 것은 같은 효과, 같은 부작용의 정도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많은 것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파킨슨 약물, 지금 시판되고 있는 약물의 종류는 많습니다. 뇌 질환에서 파킨슨 병만큼 여러 가지 약물이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또 효과가 그렇게 뚜렷한 그러한 병은 없습니다. L도파 제제, 여러분들 L도파를 갖다가 먹으면 나중에 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L도파만큼 효과가 좋은 약이 없습니다. 말고 또 L도파의 효과를 높여주는 콤트 계열의 약제, 마어비계의 약제들이 있고 도파민 결항제들이 굉장히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콜린제가 있고 아만타딘이라는 약물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여러 가지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의 용법이 간편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약제들이 그런 제형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전에 하루에 3번 먹던 약을 하루에 1번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된 약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L도파를 말씀드리면 1960년대에 개발이 시작된 그러한 약제이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약제 중에서 가장 효과 대 부작용이 우수한 약제입니다. 제형도 많고 용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에 포함된 L도파의 용량이 가장 중요한데 100ml짜리, 200ml짜리, 250ml짜리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이 작용 시간이 짧은 거, 빨리 작용하는 거, 그리고 늦게 분비가 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L도파를 썼을 경우에 오래되면은 약효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L도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도파의 이러한 L도파의 효능 시간을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새로운 약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몇 년 내에 시판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한 약제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약제들보다 어떠한 도움을 나한테 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새로운 약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바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L도파의 효과가 짧기 때문에 이러한 L도파의 약효를 길게 하기 위해서 콤트 계열, 마오비 계열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콤탄, 스타레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약제들은 L도파가 깨어지는 것을 막아서 그 효과를 길게 합니다. 그래서 약효가 짧아졌을 때 약효를 길게 해주고 또 약을 자주 먹는 것을 횟수를 줄여주는 그러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톨카포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저희들이 쓰지를 않습니다. 국내에 시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희귀약품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택된 환자에게만 우리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비쌉니다. 말하자면 톨카폰이라는 약이 혹시 콤탄이라는 약보다 효과가 더 좋다 하더라도 부작용 그리고 비용 면에서 나을 게 없기 때문에 콤탄으로 잘 지내시는 분이 구태여 미국에서 쓰고 있는 톨카폰이라는 약을 구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새로운 약이 외국에서 개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그걸 찾아 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자 진료를 보면서 그러한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마오비 계통의 약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 약제도 L도파가 깨어지는 것을 막아서 L도파의 그 작용 시간을 길게 하는 그러한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고도 그 병의 진행을 억제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저희들이 냉정하게 자료를 놓고 보면 그러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쓰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그 목적으로 저희들이 구태여 쓸 이유도 없습니다. 과거에 셀레질린이라는 약이 우리가 쓰던 약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라사질린이라는 새로운 약제가 임상시험을 마쳤습니다. 외국에서는 벌써 쓰고 있고 국내에서 이 약이 제가 그 주축이 돼서 임상연구를 마쳤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약을 갖다가 아마 조만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셀레질린하고 라사질린이 어떤 약을 쓰는 게 좋을 것인지 두 개를 비교한 연구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셀레질린보다 라사질린이 비싸다는 겁니다. 어느 회사도 셀레질린과 라사질린을 비교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셀레질린 그 약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마오비, 유맥스입니다. 두 약제 간의 차이가 있느냐? 이 두 가지 그 약제는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료에 따라서 만드는 그러한 방법에 따라서 흡수되는 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마오비, 어떤 사람은 유맥스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약이 특별히 우수해서가 아니고 사람마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파민 기량제가 많은 그러한 약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쓰던 가장 흔한 약제는 브로모크립틴, 팔로델이라는 약제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퍼골라이드라는 약제가 개발되어서 오랫동안 쓰였었고 외국에서
카바골이라는 약이 그 개발되어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큰 희망을 그 우리에게 줬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바골이라는 약은 그 반감기가 무려 72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내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실제 환자에게 써봤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먹어야만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이나 어떤 기초 임상 시험을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물들은 심장에 판락의 이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환자에서 브로모크립틴이 팔로델이 오래된 약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나온 약제보다 효과가 좋아서 부득이 팔로델을 쓰는 브로모크립틴을 쓰는 환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새로운 약제인 프라미팩솔, 로피놀 계통 약제로 다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프라미팩솔의 이제 그 오리지널 제품이 미라펙스가 되겠고 로피놀의 오리지널 제품이 리퀴비 되겠습니다. 서방정이 나와서 원래는 이 약제들은 하루에 3번씩 먹어야 되는 약인데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보다 2번 먹는 거, 혹시는 3번 드시는 게 더 그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이게 서방적인데도 불구하고 3번씩 들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약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약제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남의 장점이 내 장점이 아닐 수도 있고 남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제는 개인에 맞춰야 된다는 걸 갖다가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패치가 나왔습니다. 약을 드시면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속이 거북한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워서 약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토하는 그러한 증상 때문에 약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개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입으로 드시지 않는 그러한 약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치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 약제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피부에 붙여서 파스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약효가 24시간 골고루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사람이 밥을 아침에 먹으면 점심이 되면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흡수가 돼서 피의 농도가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겠는데 그런데 피부에 붙이게 되면 약효가 계속적으로 24시간 동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좀 더 고르게 조절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약제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임상시험도 마쳤고 상당히 좋은 약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약제 하나만 가지고 그 환자의 증상을 다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L도파가 가장 강력한 약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파민 기량제 좋은 약제입니다. 그렇지만 L도파만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뉴프로 이 약제 역시 기량제에 속하는 약제이고 그리고 이 하나만 가지고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약제 하나만 가지고 증상이 조절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약제를 먹는 약과 같이 드셔야만이 같이 붙여야만이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이 약을 쓰는데 제한점은 외국에서는 이 패치 파스 같은 약을 붙였을 때
쉽게 떨어지고 그리고 또 피부에 반점이 알레르기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이 허가는 났습니다. 허가는 났는데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약을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비보험으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이 약을 이 약값만 하더라도 50만 원, 60만 원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아마 쓰셔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환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른 약제들과 비교해서 가격이 더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효과당 비용이 더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한 보험약과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심사 중이고 심사가 벌써 2, 3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약을 써야 될 환자들은 그 관계 유료에 아마 탄원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항콜린제는 굉장히 오래된 약제입니다. 알탄, 트리엑신 이러한 약제들인데 효과는 약하고 부작용은 많습니다. 다만 이 약제가 떨리는데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떨리는 게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우리가 투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약제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서 입이 마르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소변이 안 나오고 변비가 생기는 이러한 부작용이 다른 약제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만탄이라는 약 역시 굉장히 오래된 약입니다. 이 약이 원래는 인플루엔자 그 약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파킨슨 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걸렸고 예방약이었죠. 인플루엔자 예방약으로 아만타딘을 먹었더니 파킨슨 증상이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그 아만타딘이 파킨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우리가 파킨슨 환자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대개 그 초기에 쓰는데 약효가 약해서 그 다른 약제들과 같이 섞어 써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몸이 꼬이는데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진행된 환자에게서도 우리가 쓰는 일이 있습니다. 주사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서 수술이라든지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경우에 이 약을 주사로 투약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약제들이 그러면 파킨슨병에 어디에 효과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 다 잘 아시는 것들이죠. 떨리고 몸이 굳고 느리고 자세가 변화해 있고 이러한 운동 증상도 있지만 그렇지만 비운동성 증상도 있습니다. 저번 그 환자 설명회 때 김한준 교수께서 이러한 비운동성 증상에 대해서 다 강의를 했었지요. 통증도 있고 소변, 배변, 기립성 혈압, 기분장애,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파킨슨 약물들이 이러한 증상에 다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파킨슨 그 약물에 의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증상들도 있습니다. 보행장애, 발이 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죠. 그다음에 언어장애, 삼킴장애, 기억력 주의장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파킨슨 약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 파킨슨 약물 개발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앞에 나왔던 몸이 떨린다든지 굳는다든지 느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운동 증상들은 그 L도파 아니면 다른 그 도파민 기량제에 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결 증상, 언어, 삼킴, 그 기억력 치매 이런 것들은 아직은 우리가 효과적인 약물이 없습니다. 자, 파킨슨 약물이 어떤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파킨슨 약물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작용 많습니다. 약물. 그렇지만 우리가 부작용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저 군대에 가시면 총, 그다음에 수류탄 다 있죠.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군이 다칩니다. 그렇지만 잘 훈련된 병사들은 그러한 그 무기를 이용해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지푸라기면 별로 해둘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군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러한 약물들은 강력한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러한 그 부작용들을 갖다가 피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작용에 민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런 부작용을 피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의 미신입니다. 간에 나쁘다. 콩팥에 나쁘다. 내성이 있다. 중毒성이 있다. 이런 것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은 미신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약을 오래 쓰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인데 내성이 아닙니다. 병이 진행했기 때문에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썼던 그러한 약의 용량 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중독성, 약을 먹어서 이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안 먹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지 약이 좋아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찾는 건 아니죠. 일부 환자들에게서 증상이 개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찾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보기는 보는데, 근데 그 파킨슨 약물이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약을 갖다 우리가 먹는 겁니다. 약을 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약의 효과가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약의 효과가 짧아지고 그리고 또 몸이 꼬이는 일 생기고 병이 진행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증상들이 생겨요. 그게 걱정이죠. 약물 효과의 변동이라든지 이상운동은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L도파 그리고 도파민 계통의 약물로 잘 반응하지 않는 동기열, 언어장애, 삼킴장애, 주의력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한 1,200명의 환자를 우리가 조사한 게 있는데 보니까 한 10년 이상이 되면은 한 70-80% 환자들한테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약효가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몸이 꼬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약효가 일정하지 않고 몸이 꼬이는 것은 실제로는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약이 일단 듣는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약을 썼을 때 약효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약물을 가지고 좋아지게 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증상들이 수술로도 효과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치매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 떨어지고 그런 것들 당연하지만 파킨슨 환자에게서 이런 기억력 장애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약물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콜린제 약한 약이고 부작용 많은데 그 부작용 중에 중요한 것이 기억력 장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설사 떨린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기억력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약을 먼저 빼야 되겠죠. 그렇죠? 약물 조정이 이제 그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 치매에 대한 약제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일부 환자들에게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그 약물, 우리나라에 뉴프로가 이제 그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있습니다. 큰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외래에서 뉴프로를 쓰는 환자가 10명이 안 됩니다.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디오도파라는 그런 그 새로운 치료법이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디오도파라는 그러한 그 치료는 그 약을 입으로 드셨을 때 그 식사하는 거가 똑같아서 밥을 먹을 때는 배가 부르지만 곧 배가 고픈 게 이게 병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심해집니다. 말하자면 약을 먹었을 때 약효가 짧아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의 하나로 위에 그 관을 넣어서 인슐린 펌프처럼 약물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그러한 치료를 유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물을 썼을 때 약물의 효과가 굉장히 불규칙한 환자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임상 연구 단계이고 임상 연구가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인슐린 펌프처럼 주사로 피부에 그 약물을 주입하는 막 그러한 방법도 유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를 사용했을 때 피부에 결절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잘 훈련된 그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기가 어려워서 이 치료를 갖다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간호사가 이것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 간호사를 우리가 사용할 만한 간호사를 고용할 만한 그러한 아마 비용이 책정이 안 될 걸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에 이 아포모린 펌프를 갖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피부에 결절이라든지 괴사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새로운 약물들이 지금 개발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만 써 있는데 IPX066라는 그런 약물이 엘도파 제제로서 가장 효과가 긴 약제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지금 엘도파는 대개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인데 피에서 이제 반감기를 우리가 측정하면은 그런데 이제 시네메 CR이나 스탈레볼을 썼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서너 시간으로 이제 길어지고 IPX 같은 경우는 6시간, 8시간으로 이제 길어진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먹게 되면은 운동의 효과가 좀 더 길게 고르게 조절될 수가 있겠죠. 다른 계통의 약제들도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제가 줄기차게 이 시간에 제발 줄기세포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제게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문제가 뭐냐? 줄기세포로 우리가 어떤 것을 치료를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줄기세포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몸에서 세포를 떼어내서 피부세포든지 아니면 지방세포든지를 떼어내서 그래서 그 세포를 도파민 세포로 바꾸어서 그래서 몸에 주입을 해서 그러한
파킨슨의 증상을 조절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그러한 이론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파민에 의해서 조절되는 그러한 그 증상들은 지금 현재 약제를 가지고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파민으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것을 줄기세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줄기세포 치료가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킬지에 대한 어떠한 임상시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줄기세포로 기대할 수 있는 그 효과, 도파민 세포로 인해서 그 도파민 바꾸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증상들은 이미 다 약제로 다 아니면 수술로 다 이게 그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얻을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조절이 안 될 것들은 줄기세포로도 어떠한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마지막으로 기타 약물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 파킨슨 병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아까 골다공증을 제가 그 첫 시간에 강의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파킨슨 병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도 이제 하나 이해가 되겠고, 그리고 헛것이 보인다든지 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약을 쓸 때 그 약물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SSRI라든지 세로케란 약물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환자들에게 사용을 할 때 보험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물들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로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방문을 해야 되죠. 비용, 시간 어렵지요. 그다음에 또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어떤 치료를 처방을 했을 때 그게 꼭 현재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신 파킨슨 약제와 꼭 잘 맞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약제들을 처방을 하고 싶은데 그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탄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드렸죠?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